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픽 강사 김명준입니다. 지금부터 실전 모의고사 제1회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듣기 영역입니다. 우리가 먼저 1번부터 문제를 보는데요. 먼저 우리가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림을 보고 나서 단어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단어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요.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듣기를 합니다. 그리고 들으면서 역시 메모를 합니다. 자, 메모를 하시면서 우리가 정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1번 그림 보겠습니다. 자, 프라이팬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2번은 음식이 있습니다. 자, 음식, 자, 만들다라는 만들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3번을 보겠습니다. 자, 손을 씻고 있습니다. 손을 씻다. 자, 4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음식을 먹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들어봅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송아 씨, 송편 빚기 전에 손 씻었어요? 아니요. 아침에 씻고 그 이후로는 안 씻었어요. 더러워 보이진 않은데 괜찮지 않을까요? 자, 음식을 만들기 전에는 손을 꼭 씻어야 해요. 손에는 보이지 않는 세균이 많아요. 자, 우리가 송편이라는 단어와 자, 손을 씻다라는 부분을 메모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씻다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씻었어요. 씻고 씻었어요. 자,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단어를 여러분께서는 꼭 메모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정답을 2번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보면 자, 첫 번째 침대라는 단어가 생각이 날 거고요. 자다라는 단어가 생각이 날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침대고요. 눕다라는 단어가 생각이 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침대를 지금 두 사람이 옮기는 그림입니다. 침대를 옮기다. 자, 네 번째 침대를 눕다. 자, 침대에 눕다. 자, 2번과 4번이 비슷한 그림이지만 자, 2번과 4번에 등장하는 남자의 모습이 조금 다르고요. 역시 위에 있는 남자와 아래에 있는 남자의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침대가 여기에서 모양은 제일 마음에 드는데 딱딱해 보이는 것 같죠? 제가 한번 누워 볼까요? 그렇다고 누우면 어떡해요? 눈으로만 봐야지. 어서 일어나세요. 자, 우리가 침대라는 단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워볼까요? 하면서 눕다라는 단어고요. 자, 남자의 말에서 역시 누우면 했는데 누우면 어떡해요? 눈으로만 봐야지 어서 일어나세요 라고 남자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정답을 몇 번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2번으로 정답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을 듣고 그림을 알맞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라는 부분입니다. 자, 잘 들어주시고요. 그림을 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우리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의 제목을 우리가 확인해 봅니다. 자, 직장인의 점심시간이고요. 여기도 직장인의 점심 선호 메뉴입니다. 자, 선호라는 말은 좋아하는 이런 뜻입니다. 좋아하는. 자, 세 번째, 남녀 연도별 점심값의 변화 차이입니다. 점심값의 변화 차이. 자, 4번입니다. 연도별 점심값의 변화입니다. 여기는 연도별 점심값의 변화고요. 3번은 남녀의 점심값 변화 차이입니다. 따라서 자, 1번과 2번, 3번과 4번이 각각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자, 직장인 여러분, 점심 드시는데 얼마를 쓰십니까?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직장인들이 지출하는 평균 점심값은 6,500원이라고 합니다. 직장인들의 5년 동안 평균 점심값을 살펴보면 자, 5년이고요. 평균 점심값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는 평균 점심값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2009년 5,200원, 2010년 5,400원, 자, 2011년 5,600원, 2012년 6,000원, 2013년 6,200원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년 전인 2009년과 비교하여 무려 25%가 올랐다고 합니다. 갈수록 비용이 늘어 부담스러우실 텐데 집에서 준비한 건강한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해결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방금 들었던 내용을 메모를 해 보신다면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이 표시된 그림은 3번과 4번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평균 점심값입니다. 평균 점심값은 6,500원입니다. 자, 6,500원이고요. 5년 동안의 평균 점심값을 살펴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을 우리는 4번으로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는 것입니다. 자, 이어질 수 있는 말은 바로 상황에 맞는 표현을 고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번부터 4번의 선택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좀 빨리 예매하지 그랬어. 자, 예매라는 단어가 들리고요. 자, 2번 고마워. 덕분에 이런 공연도 보내. 자, 고맙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공연이라는 단어가 밑줄이 가야 되겠습니다. 자, 3번 밤새도록 컴퓨터만 하니까 힘들지. 자, 컴퓨터만 했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4번 선택지 보겠습니다. 기다리는 사람 생각했으면 일찍 와야지. 자, 일찍 와야지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화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콘서트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라고 하면서 콘서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가장 먼저 메모해야 되겠습니다. 자, 내가 표 사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예매 시작 전날 밤부터 컴퓨터 켜놓고 기다렸어. 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여자가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요? 자, 맞습니다. 따라서 남자의 그 행동에 대해서 감사에 대한 바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마워, 덕분에 이런 공연도 보내라고 2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을 보겠습니다. 역시 1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밑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레르기 때문에 몸도 가려워요. 자, 알레르기라는 부분이고요. 가렵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2번 봄인데 꽃구경이라도 가야겠어요. 일단 봄이라는 단어와 꽃구경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3번 감기에는 차가 좋대서 마시고 있어요. 감기에는 차가 좋다. 자, 4번 병원 가서 검사하고 약 먹으면 나을까요? 자,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약을 먹으면 나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계속 기침이 나네요. 자, 기침이라는 단어가 우리 선택지에 있었기 때문에 들을 때는 꼭 메모를 하셔야 되고요. 자, 기침이 나서 말하기도 힘들어요. 말하기도 힘들어요. 아마 봄이라서 그럴 거예요. 봄이 되면 알레르기 때문에 기침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이비인후과, 자, 병원입니다. 이비인후과에 가서 알레르기 검사라도 해보는 게 어때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자의 대답은요. 맞습니다. 바로 병원 가서 검사하고 약 먹으면 나을까요? 라는 남자의 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하는 표현은 바로 4번이기 때문에 4번을 정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선택지 봅니다. 그 옷 내가 찾아왔으니까 옷장에서 찾아봐. 자, 옷장에 가서 찾아보세요. 자, 2번 그래 친구 결혼식에는 뭘 입고 가면 좋을까? 자, 친구 결혼식이고요. 무얼 입고 가면 좋을까? 3번 지금 친구가 기다리고 있어서 빨리 나가야 해. 자, 친구가 기다리기 때문에 빨리 나가야 해. 자, 4번 내일 입을 옷을 오늘 사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자, 내일 입을 옷입니다. 오늘 사야 된다. 자,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나 친구 좀 만나고 올게. 그럼 들어오는 길에 세탁소에 맡긴 옷 좀 찾아줘. 자, 찾아다 줘.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지난주에 맡겼는데 아직도 못 찾았어? 내일 친구 결혼식 갈 때 입을 거라서 오늘은 꼭 찾아야 해. 자, 우리가 찾다라는 단어가 중심적으로 들렸고요.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바로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는 어떤 대답을 할까요? 바로 그 옷 내가 찾아왔으니까 옷장에서 찾아봐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자, 7번입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요즘 취업이 어렵다고 듣기만 했는데 정말 큰일이에요. 자, 취업이 어렵다. 정말 큰일이다. 2번 그래요. 차분한 성격이면 영업직은 어울리지 않겠네요. 자, 차분한 성격이고요. 영업직 어울리지 않다. 3번 그럼 해외 영업에 지원해 보는 건 어때요? 자, 하는 건 어때요? 잘할 것 같아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전공과 다른 일을 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자, 전공과 다른 일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본문 대화를 들어봅니다. 자, 요즘 취업하느라 바쁘시죠? 자, 우리 지금 취업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요즘 취업 준비하느라 바쁘죠? 어떤 분야에 지원하고 있어요? 자, 어떤 분야입니다. 저는 성격이 활달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일은 잘 못할 것 같아요. 자,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일은 잘 못할 것 같아요. 자, 제 전공이 영어 영문학인데, 자, 영어 영문학이고요. 전공하고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요. 자,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요. 자, 여자는 어떤 말을 할까요? 네, 맞습니다. 자, 영어 영문학은 바로 해외 영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답을 3번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해외 영업에 지원해 보는 건 어때요? 잘할 것 같아요.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선택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선택지를 통해서 두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미리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번을 보겠습니다. 회의 자료는 완성됐으니까 제가 복사해 둘게요. 자, 회의 자료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완성입니다. 따라서 복사해 둘게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오늘 회의해야 하는데 아직도 못 끝내시면 어떡해요? 자, 못 끝내다, 끝내지 못했다. 자, 3번 봅니다. 그럼 부장님께 오늘 안으로는 힘들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부장님이 나오고요. 오늘은 바로 힘들다. 자, 4번입니다. 지금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시면 자,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부장님께 전달할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들어봅니다. 자, 김대리님 내일 회의 자료는 다 작성하셨어요? 자, 회의 자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다. 부장님께서 끝나는 대로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자, 이메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메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게 아직 다
못했어요. 끝내지 못했다. 끝내지 못했다. 내일 회의 전까지는 끝내려면 오늘 야근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자는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네. 따라서 오늘 부장님께 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부장님께 오늘 안으로는 힘들다고 말씀드릴게요 라는 3번 선택지를 정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자,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에서는 자, 마지막 남자 또는 여자의 말을 여러분이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택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자, 도서관에 간다. 자, 학생증을 찾아본다. 학과 사무실에 간다. 옆집 남자를 찾아간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본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곧 기말 시험인데 공부 잘하고 있어요? 자, 우리 기말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집에서 공부하는데 우리 옆집 남자가 너무 시끄러워서 공부에 방해가 돼. 자, 옆집 남자가 시끄럽다. 방해가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끄럽게 어떻게 노래를 부르는데 자, 노래를 부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조용히 해달라고 하면 좋을 텐데 일단 중요합니다. 일단이 나오게 되면 정답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듣게 할 때 일단이라는 단어가 들리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학교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는 건 어때? 라고 남자가 제안을 합니다. 자, 이런 제안을 하였습니다. 자, 학생증을 잃어버려서 못 갔는데 학과 사무실에 가서 재발급 받아야겠다. 자, 우리가 기존 시험 문제에서는 일단 뒤를 바로 정답으로 하는 문제가 아주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험 문제에서는 일단 뒤에 이어지는 파트도 여러분이 잘 읽어야 됩니다. 따라서 자, 이 문제에서는 학생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학과 사무실에 가서 재발급 받아야겠다라는 여자의 의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 이어지는 여자의 행동은 바로 어떤 게 답이 될 것 같습니까? 바로 학과 사무실에 간다인 3번을 정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10번 문제도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선택지 여행사에 전화한다. 2번 다른 날짜를 말한다. 3번 홈페이지를 수정한다. 4번 여행 상품의 날짜를 확인한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홍콩에 가는 여행 상품을 예약하려고 하는데요. 홈페이지에서 본 게 있어요. 주말 포함 홍콩 여행 상품 말씀하시는 건가요? 죄송하지만 다음 주에는 예약이 다 찼습니다. 예약을 할 수 없네요. 그럼 다른 날짜로 예약할 수 있나요? 홈페이지 확인은 좀 귀찮아서요. 네. 원하시는 날짜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직접 찾아서 이메일로 정리해 보내드리는 게 낫겠네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여자의 행동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여행 상품의 날짜를 확인을 하고 이메일로 보내주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1번 신고하러 구청에 간다. 2번 경비실에 가서 물어본다. 3번 책장을 책상 옆에 놓는다. 4번 구청 홈페이지를 방문한다. 자, 우리 들어보겠습니다.
이 책장은 어디에 놓을까요? 자, 책장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전 집에서는 책상 옆에 있던 건데 여기에서도 같은 곳에 놓으면 되겠죠? 자, 같은 곳이고요. 아, 그 책장은 이사하기 전에 버리려고 했던 건데 말씀을 안 드렸네요. 지금이라도 버려야겠어요. 버리다. 어디에 버려야 하는지 경비실에, 자, 여자가 경비실에 물어보고 올게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큰 물건을 버릴 때 구청에 신고한 후에, 자, 구청에 신고한 후에 여러분께서 듣기 할 때 어떤 시간과 관계되는 단어는 꼭 확인하시고요. 포인트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가 되겠네요. 신고한 후에 버려야 돼요. 구청까지 안 가도 홈페이지에서, 자,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편리하네요. 그렇게 해야겠네요. 자,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 바로 홈페이지에서 신고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답을 4번 구청 홈페이지를 방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2번을 보겠습니다. 자, 고객 설문지를 작성한다. 경쟁사의 제품 사진을 찍는다. 3번 김대리에게서 설문지를 받는다. 4번 남자에게 신제품 설명서를 준다. 자, 우리 들어보겠습니다. 자, 제품 전시회 준비는 잘 돼 갑니까? 자, 제품 전시회 준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전시회장으로 가려고요. 전시회장에 가면 경쟁사들 제품도 한번 살펴보세요 라고 남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요청을 하는 부분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살펴보세요. 사진을 찍을 수 있으면 사진도 찍고 신제품 설명서도 받아오세요. 자, 받아오세요. 사진도 찍고 신제품 설명서도 받아오세요. 경쟁사들의 제품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아, 그리고 전에 제작한 고객 설문지 가져가서, 자, 가져가서 전시회에서 방문자들에게 받아오세요. 자, 설문지를 받아오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건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누구한테 있죠? 아, 김대리가 작성했으니까 아마 김대리한테 있을 거예요. 받아가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자가 어떤 행동을 먼저 하겠습니까? 자, 모든 것을 여자가 해야 될 행동에 집중하시면 바로 김대리에게 가서 설문지를 먼저 받을 겁니다. 따라서 정답을 3번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자, 13번입니다. 자, 이 13번 문제는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내용과 일치하는. 자, 이때는 선택지에 밑줄을 하셔서 우리가 본문을 미리 예상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선택지의 밑줄을 통해서 본문을 우리가 듣기 전에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봅니다. 고궁은, 자, 밤에는 입장할 수 없다. 2번, 고궁에 입장할 수 있는 인원은 사람 수를 말합니다. 사람 수는 제한되어 있다. 3번, 고궁의 입장권은 인터넷으로만 예매할 수 있다. 자,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인터넷으로만, 오직 인터넷으로만 예매할 수 있다. 4번, 고궁의 입장권은 1인당 한 사람당 4장까지 예매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지금 1번부터 4번을 통해서 고궁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 메모된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들을 때 메모된 내용을 중심으로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갑니다.
서울시에서 일주일 동안 고궁을 야간에 개방한대. 자, 고궁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야간에 개방한대라고 우리가 메모를 해야 되겠고요. 사진 보니까 진짜 아름답던데 우리도 가볼까? 나도 사진 본 적 있어. 그런데 언제든지 가면 바로 들어갈 수 있어? 하루에 1,700명만, 그렇죠? 하루에 1,700명만 관람할 수 있대. 입장권은 인터넷으로 미리 예매해도 되고 그날 현장에서 자, 인터넷 그리고 현장 이렇게 모두 가능합니다. 그날 현장에서 사도 된대. 그래 3,000원이라던데 한 명이 표 2장까지만 살 수 있다니까. 자, 한 명이 표를 2장까지만 살 수 있다니까. 우리 둘만 가자. 내가 오늘 인터넷으로 예매해 둘게. 자, 그러면 자, 일치하는 것을 고르는 것인데요. 자, 밤에는 입장할 수 없다? 자, 있습니다. 자, 우리 정답은 2번에서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인원은 제한되어 있다. 자, 인터넷으로만 현장 예매도 가능할 수 있다. 4번, 고궁의 입장권은 1인당 2장입니다. 바로 틀린 부분을 선생님이 다 밑줄을 그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도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4번입니다. 자, 14번은 1번부터 밑줄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내용을 미리 예측하고 들으면서 역시 메모를 하는 풀이법으로 풀이해 보겠습니다. 박물관 입장권은 구매할 필요가 없다. 2번, 유물들은 국가별로 나누어져 전시되어 있다. 3번, 전시 해설을 듣고 싶으면 여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4번, 2시간 관람 후에는 1층 안내 데스크 앞에 모이면 된다. 자, 본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2시간 동안 자유롭게 구경하시면 됩니다. 자, 자유롭게 구경하는 시간입니다. 2시간. 이 박물관은 박물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입장권 없이 무료입니다.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4개 층의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유물들은 1층부터 시대별로 전시되어 있으니까 1층부터 관람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 박물관에서 외국인을 위한 전시 해설도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들을 수 있으니까 신청하실 분들은 1층 안내 데스크에 문의하세요. 2시간 관람 후에는 박물관 앞 공원에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모여 점심 식사를 할 겁니다. 자, 제가 밑줄 그은 부분이 바로 우리 선택지에서 보았던 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답을 1번으로 하시면 되겠죠. 자,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무료이기 때문이죠. 정답이 나와 있고요. 자, 2번은 국가별이라는 부분이 틀렸고요. 자, 3번은 여자에게, 4번은 1층 안내 데스크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을 1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이네요. 자, 우리 15번도 역시 1번부터 4번 밑줄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내용을 미리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농촌지역 거주자들은 대체로 노인들이다. 2번, 눈에 묻힌 여성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이다. 3번, 눈에 묻힌 여성을 마을 주민들이 구조했다. 4번, 농촌지역 주민들은 하루 종일 마을 회관에서 지내고 있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강원도 지역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일 오전 강릉시에서 지붕이 무너져 눈에 묻힌 70대 여성을 119 소방대원들이 구조하여, 자, 구조한 사람들은 바로 119 소방대원이네요.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계속되는 폭설로 지붕이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무너지면서 이 여성이 매몰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죽지 않았다.
가옥 붕괴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농촌 지역 주민들은 눈의 무게에 집이 무너질까 봐 밤에는 마을 회관으로 대피하는, 밤에는 마을 회관으로 피하고 있습니다. 피하다, 대피하다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 거주자들은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나이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들로 자칫 생명까지 위험할 수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밑줄한 선택지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정답은 농촌 지역 거주자들은 대체로 고령자, 바로 노인들이다. 1번 정답이 나왔고요. 자, 위독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마을 주민이 구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하루 종일입니까? 밤에 바로 마을 회관에서 지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역시 1번부터 4번 밑줄을 통해서 우리가 대화 내용을 예측해 보고 바로 대화를 들으면서 그 밑줄 사항을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2번, 올림픽을 마치자마자 대학원에 진학할 것이다. 3번, 부상을 당해서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할 뻔했다. 4번, 은퇴 후에 교수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어 한다. 자, 밑줄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대화 내용 봅니다. 2번이 선수로서 마지막 올림픽이었는데 올림픽을 마친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려주세요. 메달은 따지 못했네요. 참가했다는 것만으로도 기뻤던 올림픽입니다. 올림픽 직전에 발목 부상을 당해서 출전할 수 있을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회복해서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었습니다. 올림픽을 잘 마쳤으니 한동안 휴식을 취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선수 생활을 끝낸 후에는 코치가 되어서 후배들을 양성하는, 지도하는, 가르치는 이런 뜻이고요. 꿈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할 생각입니다. 대학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론과 실전을 모두 갖춘 좋은 코치가 되고 싶습니다. 자, 우리 밑줄 그은 부분이 바로 우리 본문과 선택지가 같이 만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보시면 부상을 당해서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할 뻔했다. 하지만 출전했습니다. 자, 1번 봅니다. 메달을 딴 것 틀린 부분이고요. 2번 마치자마자가 틀렸습니다. 마치자마자 틀렸고요. 4번 교수가 되어 코치가 되어 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정답을 3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